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명품 기본이론 시간이에요. 굴삭기 시험의 전반적인 체계와 뼈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반적인 틀을 알아보신다고 하면 돼요. 일반적으로요,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뭐냐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요, 넓게 공부하고 좁게 들어와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숲을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를 공부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뭐만 공부해요? 숲은 무시한 채 나무만 계속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제가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그걸 모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포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이제 그 단점을 보완하고자 어떻게 했냐면은 제 책에는요, 공부범위 한눈에 보기라고 그래가지고요, 전반적인 굴삭기 시험을 한눈에 여러분이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걸 딱 보시면은, 굴삭기 시험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또한 굴삭기 시험에서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내가 한눈에 바라볼 수 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저희 여기다 나타내 볼 테니까요.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거예요, 이거. 자, 이게 저희 교재 한 4페이지하고 이제 5페이지 정도에 이제 나눠서 이게 걸쳐져 있는 저 그림이거든요. 제가 로드맵으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께서 이걸 딱 보시면 어떻게 하느냐. 굴삭기 시험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라고 여러분이 아실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정 가운데 뭐가 있죠? 굴삭기라는 게 있어요. 맞죠?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제 굴삭기 시험이에요. 근데 굴삭기를 중심으로 가지가 몇 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하나, 둘, 3개의 가지가 나왔네요. 즉, 굴삭기 시험을 공부하려면은 우리는 몇 개만 공부하면 돼요? 3개만 공부하면 돼요. 그럼 하나씩 한번 쫓아가 보자고요. 자, 굴삭기를 중심으로 먼저 위로 한번 가볼게요. 보니까 뭐예요? 굴삭기라는 하나의 테마를 공부하면 되네요. 당연한 논리죠. 그다음 두 번째,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관련 법령이라는 거를 우리가 공부하면 되네요. 두 번째 테마예요.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가지를 쫓아가 보니까 뭐예요? 건설기계 구조라는 테마가 됐네요. 즉 내가 굴삭기 시험을 공부하려고 하면요, 뭘 공부해요? 첫 번째, 굴삭기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건설계 관련 법령이라는 거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렇죠, 건설계 구조라는 이 세 개의 테마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요, 이게 이렇게 세 개의 테마로 이루어지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요, 제가 요즘 쓰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굴삭기 시험에 대한 출제 기준을 나름대로 여러분한테 제시하고 있어요. 거기는 크게 한 8가지 정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제가 쓰면서 설명을 해버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요, 굴삭기 구조 및 기능, 이런 하나의 주제가 하나 있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요, 굴삭기의 주행, 그 다음에 작업 및 점검이라는 하나의 또 주제가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건설기계 관련 법규라는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네 번째가 안전관리고요. 다섯 번째가 엔진 구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전기장치고요. 좀 길지요? 일곱 번째가 전후진 주행장치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뭐냐면 유압일반이에요. 이렇게 8가지로 구분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쫙 보시면요, 첫 번째로 볼게요. 맨 위에 굴삭기 구조 및 기능하고요, 굴삭기 주행 작업 및 점검 뭐예요? 당연히 뭐겠어요? 기준이. 그죠? 굴삭기겠죠? 그래서 요 두 개가 하나의 뭐로 묶인 거예요? 굴삭기라는 테마로 묶인 거예요. 이건 당연한 논리예요. 맞죠? 다음 두 번째요. 자, 세 번째, 건설계 관련 법규는 뭐예요? 법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이건 법이에요. 근데 이 4번이요, 안전관리. 이 안전관리가요, 일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에 적용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도 법의 영역이 맞아요. 그래서 건설계 관련 법규와 안전관리를 묶어서요, 이걸 뭐라고 만드는 거냐면요, 건설기계 관련 법령이라는 하나의 또 테마가 탄생이 된 거죠.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요, 5번부터 이제 8번이에요. 엔진 구조부터 유압 일반까지. 이걸 자세히 보시면요, 여러분 뭐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어떤 거가 좀 비슷하대요? 요걸 딱 보니까는 자동차 구조랑 거의 유사해요. 맞죠? 그렇죠? 굴삭기도 결론은 뭐예요? 차량이잖아요. 맞잖아요. 차량이니까 당연히 자동차 구조를 배우는 건 당연한 논리예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굴삭기를요, 법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건설기계라고 정의를 해요. 그래서 자동차 구조 대신 뭐예요? 그렇죠. 건설기계, 굴삭기니까요. 구조라는 하나의 테마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결론은 8가지 정도의 주제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여러분께 출제 기준으로 제시된 건데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돼요? 유사한 것까지 묶다 보니까 결국 몇 개의 테마가 탄생한 거예요? 3개의 테마가 탄생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굴삭기라는 테마고요. 또 하나의 테마는 뭐예요? 그렇죠. 건설기계 관련 법령이라는 테마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건설기계 구조라는 테마. 이 3가지가 탄생을 하게 된 거죠. 됐죠? 이거 이해하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뭘 말씀을 드리냐면은, 특히나 여러분이요, 특히 굴삭기에서요, 일반적으로 구조 및 기능 같은 경우 이건 아닌데요. 여기 2번을 보시면 굴삭기의 주행 작업 및 점검이라고 그래가지고요. 하나가 뭐냐면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실무적인 면이 좀 도입이 돼 있어요. 요번에 이제 올해서부터 이제 굴삭기 약간 이제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요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NCS라고 그래요.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 그래가지고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그래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요. 뭐 지식이라든가 아니면 기술이라든가 태도에 대한 내용을요. 국가가 체계화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거는 여태까지는 뭐냐면 직업 훈련에서 시행돼 왔던 건데, 이번에 올해서부터 얼루 들어왔어요. 굴삭기 기능사 시험에 요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작년에는 어디에 포함됐었어요? 지게차에 포함됐었어요. 그리고 근데 올해부터는 어디에요? 굴삭기에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실무적인 측면이 필기 시험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여태까지 여러분이 이제 굴삭기 공부를 했잖아요. 나머지 파트들은 별 변화가 없는데요. 요 파트만 요번에 이제 새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적으로 알아보면 요것도요, 원래 우리가 굴삭기를 공부했을 때 우리가 다뤘던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부만 뭐 터파기라든지 매혹이라든지 이런 어떤 작업적인 측면에서, 또한 어떤 점검적인 걸 좀 디테일한 면에서 좀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굴삭기를 공부하면서 기존에 공부하는 거랑은 별 차이가 없다는 거를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게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을 보면요, 이 파트가 이제 올해 새로 유입이 됐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출문제 자체가 원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 굴삭기 시험은 무슨 시험이에요? 그렇죠. 문제 은행식이잖아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가 다시 출제되는 방식으로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새로 도입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문제는 있겠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일부가.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 등에 보면은 나름대로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게 있지만 그거는 기출 문제예요, 예상 문제예요? 그렇죠. 기출 예상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께 생각할 때 제 교재도 나름대로 이제 좀 수정을 하면서요, 이제 개정을 했겠죠. 개정을 하면서 이런 내용, 좀 이론적인 내용을 좀 많이 가미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밑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존에 출제되었던 문제를 다시 제가 재구성해서 약간 좀 변형시켜서 문제를 좀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제 새로운 문제가 이제 발생되겠죠. 그런 문제들 같은 경우 제가 나중에 뭐 교재에다 다시 재작업을 하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거에 너무 동요되지 마시고 제가 그냥 하라는 대로만 제 교재에 있는 것만 해도 충분히 보다 합격하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거, 그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이제 공부부의 한눈을 보기로 가자고요. 우리 크게 몇 개의 테마? 그치, 3개의 테마를 우리는 발견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왜 3개의 테마가 됐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일로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공부부의 한눈에 보기 중에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요, 뭐 이제 첫 시간이잖아요. 첫 시간이니까는 전반적으로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훑어보는 시간, 그걸로 기준을 한번 잡아보시자고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나중에요, 어차피 제가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께 다 설명을 드릴 거 아니에요. 드리는 데 있어서 전반적으로 저 EA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지만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 공부의 한눈에 보기를 여러분 머릿속에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여러분 이제 문제를 풀 때 아주 쉽고 빠르게 말 그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제 경험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제가 하라는 대로 그냥 쫓아오시면 돼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 하나씩 전반적으로 훑어보고 그리고 하나의 테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굴삭기 중심으로 크게 몇 개의 테마? 3개의 테마가 있다는 거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럼 첫 번째 이제 굴삭기 테마부터 봐요. 자, 이제 굴삭기 테마 들어가는데 굴삭기 테마에서는 몇 개의 가지로 나눠져요? 두 개의 가지로 나눠져요. 아, 굴삭기의 구조 및 기능이라는 가지 하고요. 또 하나는 뭐예요? 굴삭기의 주행 및 작업 점검이라는 요 두 개의 가지로 나눠지네요. 그리고 굴삭기의 구조 및 기능에서는 배우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하부 구동체라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상부 회전차라는 거 배우고, 또한 작업 장치라는 거 배우네요. 지금은 내용을 모르더라도 뭐야? 아, 저런 거 배우나 보다라고 그 정도만 인지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 가진 굴삭기의 주행 작업 및 점검에서는요. 굴삭기의 주행 작업하고요. 굴삭기의 점검이란 두 개의 하나의 어떤 주제를 배우겠네요. 다음에 이제 굴삭기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요. 하나의 두 번째 가지죠. 건설기의 관련 법령이라는 가지를 보니까요. 여기서는 뭐예요? 건설기의 법령과 그리고 건설기의 안전관리 법령이라는 두 개를 배우게 됐네요. 그리고 건설기의 법령에는 그렇죠. 건설기의 관리법이라는 거. 그다음에 도로교통법을 배우고요. 다음에 건설기의 안전관리 법령에서는 네 개를 배우네요. 하나가 산업안전, 또 하나가 안전관리, 그 다음에 작업안전, 마지막으로 도시가스공사 및 전기공사라는 네 개의 주제를 배우게 되네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지를 가요. 이제 테마를 가니까 건설기의 구조라는 테마를 가니까요. 크게 몇 개의 주제가 나와요? 아, 네 개의 주제가 나오네요. 엔진 구조라는 거, 그 다음에 전기장치라는 거, 그 다음에 전후진 주행장치, 그 다음에 유압일반. 아, 요거의 네 개의 주제를 배우네요. 그리고 각각의 엔진 구조에서는 뭘 배워요? 기관본체, 뭐 연료장치, 냉각장치, 윤활장치, 그 다음에 흡배기장치 및 시동보조장치. 요걸 배우고. 다음 전기장치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전기일반, 축전지, 시동장치, 충전장치, 등화장치 등을 배우네요. 요거 다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다음에 전후진 주행장치라는 주제 속에서는요. 세 개의 가지가 나왔네요. 휘령 동력 전달 장치, 조향 및 압박기 정렬, 제동장치 이렇게 배우고 마지막으로 유압 일반이라는 주제에 있어서는 몇 개요? 아, 또 이것도 세 개 가지네요. 유압 일반인 유압류, 그다음에 유압 장치, 유압 폐로 등을 배우네요. 참 되게 힘드실 거예요. 왜요? 전부 다 낯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낯서니까 제 강의를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굴삭기 지금은 힘들지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요. 여러분이 이걸 다 알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굴삭기를 중심을 잡았을 때 몇 개의 가지요? 그렇죠. 세 개의 가지를 우리가 배운다. 그거 하나 인식하시고 전반적으로 이제 끝까지 살펴봤어요. 됐죠? 그러면 이번 시간은 어디서부터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가지인 위로 올라가서 그렇죠. 굴삭기라는 하나의 테마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얼른 들어가 봐요. 우리 이제 굴삭기라는 테마 한번 가 보시자고요. 자, 그럼 먼저 이거 좀 지우고요. 강의 좀 시작할게요. 자, 굴삭기라는 테마예요. 아, 벌써 나왔네요. 자, 굴삭기 시험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인 굴삭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겁니다. 자, 굴삭기예요. 자, 굴삭기 테마.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굴착 작업, 상차 작업, 브레이커 작업, 정지 작업 등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 굴삭기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다룬다라고 얘기했어요. 됐죠? 자, 굴착 작업. 뭐 하는 거예요? 땅 파는 작업. 맞죠? 그 다음에 상차 작업. 땅 팔았으면 흙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흙 나왔죠? 흙을 실는 작업을 우리가 상차 작업이라고 하고요. 다음 이제 브레이커 작업. 이 브레이커 작업은요. 여러분 보시면요. 이렇게 생긴 거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요거를 굴삭기 앞부분에 달아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동네 가다 뭐 이제 막 공사하는 거 보면은 암석 다다다다 해가지고 깨트리는 거 보셨어요? 보셨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브레이커 작업이라고 그래요. 실무상으로는 우리가 이제 브레카 작업 그래요. 브레카. 그 작업이에요. 다음에 이제 정지 작업. 뭐예요? 땅을 다지는 작업 등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굴삭기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됐죠? 다음에 굴삭기는 크게 몇 개의 테마예요? 아, 두 개의 테마를 공부를 하는데 먼저 이 굴삭기에 대해서요. 먼저 이제 주행 방식에 대한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여러분들 좀 체크 좀 하시고 공부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칠판에 쓰는 것들은요,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메모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칠판에 쓰는 거는요. 시험에 나오는 것만 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안 쓰기 때문에요. 그거 한번 참조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자, 굴삭기 같은 경우는요. 크게 주행 방식에 따라서요. 두 개로 나뉘어요. 어떻게 나뉘냐면요. 무한궤도식이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타이어식이라고 그래요.
자, 무한궤도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크롤러형이라고 그래요. 크롤러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식을 우리가 휠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굴삭기를 보시면요, 첫 번째로 저 무한궤도식 이 크롤러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예전에 그 전쟁용 같은 데 보시면 탱크 있잖아요. 탱크 바퀴처럼 되어 있는 굴삭기가 있어요. 그 바퀴를 가진 굴삭기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무한궤도식 크롤러형 그래요. 그리고요, 굴삭기인데요, 그 바퀴가 뭐로 되어 있냐면요, 타이어로 되어 있는 게 있어요. 타이어로. 일반적으로 자가용처럼요. 타이어로 되어 있는 식을 뭐래요? 우리가 타이어식 휠형이라고 그래요. 이 휠형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바퀴로 달리는 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시험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어떤 말 그대로 무한궤도식이 됐든 타이어식이 됐든 이걸 놓고요, 어떤 작업이 더 유리한가 이런 걸 좀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 한번 보시자.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무한궤도식, 즉 탱크 바퀴처럼 생겼어요. 그럼 거기 도로 주행하는 게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나쁘죠. 이제 그런 것들은 어때요? 뭐 습지라든가 뭐 사지라든가 이런 뭐 또 진흙이라든가 이런 데서 작업하기가 되게 용이하겠죠. 그렇죠? 이거 상식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타이어식은 뭐 달렸어요? 바퀴 달렸잖아요. 바퀴 달리다 보니까 어떻게 이동이 되게 자유롭죠. 그러니까 어떻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동이 장거리 이동이 가능하고 그리고 신속하고 이런 등등의 장점들이 있겠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타이어식은 습지나 사지에서 작업이 용이하겠어요? 곤란하겠어요? 그렇죠. 곤란하겠죠. 맞죠? 오히려 이게 용이하죠. 그렇죠? 근데 뭐 시험 문제엔 여기가 막 이거 습지나 사지에서 뭐 용이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그런 의미로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어떻게 생겼는지만 아시면 문제에서 답 골라내는 건 일도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주행 방식에 따라서 굴삭기가 이렇게 구분된다는 거 제가 말씀 한번 드렸어요. 됐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 한번 보시자고요. 그래서 굴삭기는 크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주행 방식이 이렇게 나눠졌고요. 그리고 이제 굴삭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를 공부하죠. 두 가지. 첫 번째가 굴삭기의 구조 및 기능이라는 것을 하나 공부할 것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렇죠. 굴삭기의 주행 작업 및 점검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공부할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먼저 위에부터 볼게요. 굴삭기의 구조 및 기능이에요. 자, 굴삭기의 구조 및 기능 보니까 몇 개로 나눠졌어요? 세 개로 나눠져요. 첫 번째 하부 구동체라는 걸 배우고요. 또 하나는 상부 회전차라는 걸 배우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야? 작업 장치라는 걸 배우네요. 됐죠? 요거 보시는 거죠? 자, 그리고 굴삭기 주행기 작업에서는 굴삭기의 주행 작업하고 굴삭기의 점검 이렇게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됐죠? 그러면은 우리 어디서부터 봐요? 굴삭기의 구조 및 기능에서 저 위에부터 한번 보시자고요. 자, 됐어요. 이제 굴삭기. 자, 구조 및 기능부터 먼저 본다 그랬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장비의 이동을 담당하는 하부 구동체. 하부 구동체. 트랙 롤러, 캐리어 롤러, 트랙 아이들러, 스프로킷, 주행 모터, 트랙 등 요게 뭐예요? 하부 구동체예요. 그 다음에 조정석 등이 위치하고 360도 회전이 가능한 상부 회전체, 센터 조인트, 카운터 웨이트, 선의 장치 등. 됐죠? 두 번째예요. 마지막으로 유압에 의해 작동되는 굴삭기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하기 위한 장치. 뭐예요? 이건 작업 장치예요. 붐, 암, 버킷 등에 대해서 배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자, 요거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마음에 좀 와닿아요? 안 와요? 안 와닿죠? 그래서 제가 이걸 위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려고요.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자, 이게 이제 굴삭기 그림이에요. 멋있죠? 자, 요걸 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굴삭기의 구조 및 기능 크게 몇 가지라 했어요? 세 가지라 했잖아요. 하부 구동체, 상부 회전체, 작업 장치. 됐죠? 그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보면 먼저 이제 여기 운전석 같은 데 있어요. 운전석을 포함하고 뭐 엔진 카운터 웨이트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상부 회전체 그래요. 상부 회전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이 회전체라는 말 대신에요. 우리가 상부 선회체라는 말도 써요. 됐죠? 그 다음에요. 이 굴삭기 상부 회전체 앞부분에 요 부분 보여요? 요 부분, 요거, 보이죠? 요 파트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작업 장치 그래요. 다른 말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전부 장치 그럽니다. 그렇죠?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탱크 바퀴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형이에요? 그러면 우리 금방 공부했잖아요. 주행 방식에 따라서 무한궤도식하고
타이어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무슨 식이에요? 탱크바퀴니까. 그렇죠? 무한궤도식 크롤러형. 맞죠? 습지나 사지에서 작업이 용이한 거죠. 요 밑에 부분 있잖아요.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요. 이렇게 쓸게요. 이거를 하부 구동체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 구동체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추진체라는 말도 써요. 그래서 하부 추진체 그래요. 그래서요. 일단은 굴삭기는 크게 3대 어떻게 구성되었냐. 3대 요소가 상부 회전체라는 거, 그 다음에 작업장치, 하부 구동체 이렇게 3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됐죠? 자, 그러면요. 어디서부터 볼까요? 우리 먼저 작업장치부터 봐요. 요거요. 요 앞에 작업장치. 됐죠? 자, 보세요. 자, 작업장치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 붐이라는 거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암이라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또 뭐야? 아, 버킷이라는 것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각각 이게 뭐가 있어요? 아, 실린더라는 것도 있네요. 실린더. 됐죠? 그럼 먼저 어디서 볼게요? 붐부터 볼게요. 이 붐이에요. 이 앞부분이에요. 자, 상부 회전체 앞에 설치되어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붐에는 암과 버킷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붐은요, 뭐에 의해서 움직여요? 붐 실린더에 의해서 움직여요. 아, 요 실린더란 말 나왔어요. 이거 우리 유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실린더는 뭐냐면요. 일반적인 유압 에너지를요. 직선 운동을 통해서 기계적인 일로 전환하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실린더라고 그래요. 유압 시간에 배운다 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하는 거 만드는 거예요. 기계적인 일로 변환시키는 장치에서 요거에서 움직인다는 거. 또한 이 붐은요. 만약에 이제 이 장비를 우리가 이제 싣고 가요. 트레일러에 싣고 갈 때는 이 붐은 어떻게 한다? 뒷방향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니까 좀 하나 기억하세요. 붐은 트레일러에 싣고 갈 때는 장비를 어떻게 된다? 이거를 무슨 방향으로 한다? 앞방향이 아니라 뒷방향으로 놓고 트레일러로 싣고 간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자고 해서 요 붐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붐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쉬울 게 뭐냐면은 제가 팔을 딱 뻗었잖아요. 이 어깨에서 있잖아요. 어깨에서 이제 팔꿈치 사이. 요 사이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신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암이에요. 암 설치할게요. 암 말씀드릴게요. 저 설명드릴게요. 암은요. 붐과 버킷 사이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암은 뭐에 의해서 또 움직여요? 그렇죠? 암 실린더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요. 이 붐하고요. 암하고요. 나름대로 최적의 굴착을 하려고 그러면 요 사이에 각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대 굴삭력을 창조하는 최대 굴삭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붐과 암 사이의 각도가 있어요. 최대 굴삭 각도라거든요. 그게 몇 도냐면요. 약 한 80도에서 110도일 때요. 최대로 굴삭력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됐죠? 그래서 암은 뭐냐면 여러분 이제 팔에 비유하면요. 어디예요? 팔꿈치부터 이 손목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암이라고 하면 돼요.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뭐 있어요? 이제 여기 보니까 버킷이라고 있어요. 이 버킷은 원래 뭐냐면요. 이 버킷도 똑같아요. 암에 부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버킷 실린더에 의해서 작용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 버킷의 의미가 뭐냐면 바구니예요. 바구니. 바구니를 우리가 버킷이라고 하는데요. 이 버킷은요. 요 자리에 어떤 장치들이 부착되는가에 따라 가지고요. 이 굴삭기의 작업 장치를 다양하게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요, 일반적으로 요 버킷, 요 부분에요. 요 제가 쓸게요. 이 버킷 부분에 붙어 있는 종류가요. 이제 3가지 종류가 붙어요. 저기에. 그래서 다양한 작업을 행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저것처럼 버킷이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 버킷이 뭐라 했어요? 이거를 우리가 바구니라고 했어요. 맞죠? 바구니. 이 바구니가 붙어 있어요. 작업을 하는데요. 지금 그림과 같이 나와 있는 이렇게 요 보세요.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런 상태로. 이런 상태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버킷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특히 백호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 백호라고 그래요. 이거 뭐냐면요. 우리 굴삭기보다요. 아랫부분을 굴착하는 데 용이하게 하는 작업 장치가 바로 뭐냐면 버킷이에요. 그렇죠? 바구니예요. 그 다음에요. 요 버킷이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거꾸로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반대로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가 유압 셔블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유압 셔블이라고 그래요. 그거는요. 뭐냐면요. 장비보다 윗부분을 굴착하는 데 작업이 용이한 거를 작업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압 셔블이라고 그래요. 되셨죠? 그 다음에요. 요 버킷 안에요. 요런 어떤 부품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젝터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뭐 하느냐면 흙 같은 거 이렇게 밀어내는 장치예요. 특히 이제 진흙 등의 작업을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버킷을 뭐라고 그래요? 이걸? 그렇죠. 이젝터 버킷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요런 다양한 말 그대로 작업을 하는 거네요.
다시요. 바구니가 달려 있어요. 여기에 제대로 된 달려 있다. 뭐다? 백호. 이게 거꾸로 달려 있다. 유압 셔블. 여기에 말 그대로 진흙등을 밀어낼 수 있도록 흙을 밀어낼 수 있도록 만든 이젝터를 삽입했다. 뭐야? 이젝터 버킷. 됐죠? 다음에요. 요 버킷 자리에 막대기가 설치돼요. 두 번째로 막대기가 설치돼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해요. 작업을 하는데 어떤 막대기가 설치냐면 맨 처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막대기예요. 요런 막대기 요거. 보셨죠? 요거 설치해 가지고요. 뭐예요? 암석들 이렇게 막 깨트리는 거. 그렇죠? 아까 뭐라 했어요, 이거? 아, 브레이커라 했어요. 브레이커. 이건 암석들 깨트리는 작업들 하는 거 브레이커. 요게 요 버킷 자리에 달려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됐죠? 다음에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요렇게 생긴 거 있어요. 요렇게 생긴 게 있어가지고요. 이게 저기에 설치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면서 뭐야? 땅을 파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말뚝, 항타 작업이라고 하거든요. 말뚝 박으려고 할 때 쓰는 말 그대로 작업 장치가 있어요. 그걸 뭐라 하냐 우리가? 어스오거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어스오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어스오거처럼 우리가 이제 말뚝 박을 때 쓰는 거거든요. 요거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요렇게 돼가지고요. 요렇게 돼서 된 장치를 저기다 설치해가지고요. 깨트려가지고 말뚝을 받을 때 쓰는 거. 요걸 뭐라고 하냐고 우리가 파일 드라이버라고 그래요. 파일 드라이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 장치 달려 있으면은 이런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 됐죠?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저기에요. 이제 뭐가 달리냐면요. 집게가 달려요. 집게. 이런 집게가 달려요. 집게가 달려서요. 예를 들어서 이런 집게가 달려서 어떤 배수구라든가 하수구를 뭐 청소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수직적으로 이렇게 굴투할 때 쓰는 그런 작업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걸 크램쉘 그래요. 용어죠. 크램쉘. 그런 작업 장치 하는 거예요. 배수구나 하수 같은 데 이렇게 뭐예요? 그죠? 수직 굴투할 때 쓰는 거 크램쉘 그래요. 그리고 저기다가요. 저 집게가 달리는데 일반적인 뭐 전신유라든지 원목 같은 거 우리가 들어 옮길 때 쓰는 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이건 우드 그래플 그래요. 우드 그래플. 이런 등등의 작업 장치가 저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자체에 지금 버킷이라고 말하는 곳에 바구니가 달렸는지 막대기가 달렸는지 집게가 달렸는지에 따라서 이런 등등의 용어들이 나타난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다양한 작업들을 수행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 장치가 진행된다.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봤어요? 이제 작업 장치 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뭐 보냐면요. 상부 회전체 볼게요. 상부 회전체. 이거 좀 지울게요. 상부 회전체를 볼게요. 상부 회전체. 자, 상부 회전체 봅니다. 자, 상부 회전체. 자, 일로 와보세요. 상부 회전체요. 어디에요? 이제 운전석 있는 데를 보는 거예요. 자, 상부 회전체 뭐가 있냐면 먼저 운전석도 있고요. 됐죠? 운전하는 자리겠죠? 그 다음에 이제 캡이라는 게 있어요. 이 캡이라는 게 원래 뭐 모자잖아요. 뭐냐면 위에서 어떤 낙하물이나 부유물 떨어지는 거 방지하는 거죠. 그런 거 해당돼 이제 막아주는 게 뭐냐면 캡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또 엔진 있네. 엔진 뭐 하는 거예요? 동력 발생하는 거잖아요. 사행정 사이클을 이루는 데가 여기네. 됐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요? 또 이제 카운터 웨이트라는 게 있네요. 카운터 웨이트. 요거는요. 제가 좀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가 카운터 웨이트. 자, 카운터 웨이트를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밸런스 웨이트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밸런스 웨이트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글로 그냥 평형추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굴삭기 한번 보세요. 참 보면 잠깐 위태해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 위태하냐고요? 이 앞에 이 뭐예요? 작업 장치가 굉장히 좀 무거워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기울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이 드시죠? 그리고 작업을 할 때 보면 굉장히 좀 불안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맞죠? 그래서 그런 거, 즉 쉽게 얘기하면 작업을 할 때 이게 앞으로 쏠릴 것 같은 그렇죠? 그래서 작업에 안정을 주거나 결론적으로 얘기는 평형추잖아요. 평형추. 즉 뭐예요? 균형을 맞춰주는 데 쓰는 게 뭐냐면 이 카운터 웨이트예요. 그러니까 뒷자리에다가 중심을 잡아줘가지고요. 이 말 그대로 작업을 하는데 안정을 주고 나름대로 뭐 주행을 할 때 나름대로 평형하게 균형을 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그래요. 우리가 밸런스 웨이트, 카운터 웨이트, 그 다음에 평형추 그래요. 지금 뭐예요? 이건 균형과 관련된 거다 하고 이 부분이 하나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요. 요 이제 가운데요. 요 상부 회전체하고 그 다음에 요 하부 조인트 사이에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 센터 조인트라고 해서 센터 조인트. 이 센터 조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걸 스위블 조인트 그래요. 스위블 조인트라고 하고요. 또는 터닝 조인트라고 얘기를 해요. 스위블 조인트, 뭐 터닝 조인트 이런 말을 쓰는데요. 이 역할은 뭐 하는 거냐면요. 실질적으로 엔진에서 뭐가 만들어요? 사행정 사이클에 하면 힘이 만들어지잖아요. 동력이 만들어지죠. 그럼 동력이요. 엔진에 만들어진 동력이 어디로 갑니까? 유압 펌프 갔다가요. 펌프 가요. 그 다음에 유압 조절 밸브 갑니다.
컨트롤 밸브가요. 그리고 그 힘을 어디로 가요? 이 작업 장치한테 쓰거나 아니면은 이거 말 그대로 어떻게 돼?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밑으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어디로 지나요? 이 센터 조인트를 지나세요. 이 센터 조인트에서 동력을요. 어디로요? 최종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여기 주행 모터까지 말 그대로 보내줘서요. 이게 어디랑요? 트레이랑 맞물려 가지고 이 탱크 바퀴가 돌아가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거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어디에 하부 구동체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센터 조인트라고 해요. 됐죠? 그 다음에요. 이 센터 조인트 위에는요. 이제 이 굴삭기가 여러분들 작업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렇게 회전해요. 이렇게 회전한다고 그러거든요. 그 우리가 뭐냐면 선회라고 그래요. 그 선회에 관련된 장치가 센터 조인트 위에 있어요. 뭐 스윙 모터, 그 스윙인 선회예요. 스윙 모터라든가 뭐 피니언 기어든가 아니면 링 기어들 이런 것들이 이 센터 조인트 위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부 회전체 그래요. 전반적으로 좀 다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부 회전체는 제가 말씀을 다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봐요? 이제 마지막으로 뭐예요? 하부 구동체라. 하부 구동체. 뭐 봐요? 아, 하부 구동체. 이거요. 여기 보니까 뭐 있어요? 뭐 스프로킷, 주행 모터, 상부 롤러 막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한번 다시 한번 그릴 테니까요. 저 한번 보세요. 자, 이제 하부 구동체입니다, 이거. 하부 구동체. 어떻게 보면 시험 문제에서요. 제일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가 이 파트예요, 이 파트. 이 파트 좀 잘 좀 보세요. 나머지 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될 수 있으면 제일 좀 집중해서 보시라는 의미예요. 자.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직사각형을 가로로 그렸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우리가 트랙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부 구동체에 어떤 뼈대가 되는 걸 우리가 트랙 프레임이라고 그래요. 됐죠? 이 트랙 프레임을 중심으로 해요. 자, 이게 지금 굴삭기가 오늘 이쪽 방향으로 진행하죠. 그 전제 조건에서 그릴게요. 이 트랙 프레임을 중심으로 해요. 바퀴가요. 앞에도 있고요. 뒤에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앞바퀴죠. 맞죠? 앞바퀴. 자, 용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걸 앞바퀴라고 그러고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냐면 이걸 아이들러라고 그래요. 일로 이동하는 거예요. 일로요. 그다음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유동륜이라고 그래요. 앞바퀴라고 하고요. 이걸 아이들러라고 그러고 우리가 유동륜이라고 얘기를 해요. 됐죠? 요거는 무슨 바퀴겠어요? 당연히 이게 앞바퀴니까. 당연히 이건 뭐예요? 뒷바퀴예요. 이거를 뒷바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스프로킷이라고 그래요. 뭐예요? 스프로킷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용어로 뭐라고 하냐 이걸 구동륜이라고 그래요. 용어가 이제 시험 문제에 뭐 스프로킷이란 말도 나오고요. 막 구동륜이란 말도 나와. 그 때문에 이걸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뒷바퀴예요. 뒷바퀴. 요건 어떻게 보시면 돼요? 그냥 유아인이 뭐 한다? 아, 구스 입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좀 알고 계시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제가 뭐라고 써서 이거 스프로킷 썼잖아요. 이 스프로킷은 뭐냐면요. 이 뒷바퀴에 뭐냐면 이렇게 톱니 모양으로 갈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바퀴가 있어요. 이게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스프로킷이 이거예요. 톱니바퀴예요. 톱니바퀴. 이걸 스프로킷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앞바퀴, 뒷바퀴, 트랙 프레임. 됐죠? 다음에요. 트랙 프레임 위에요. 이런 동그란 롤러가 있어요. 롤러가 있어요. 돌아가는 롤러가.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트랙 프레임 위에 있다고 그래서 이걸 그래요. 상부 롤러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아, 상부 롤러 그래요. 다른 말로요. 이걸 우리가 캐리어 롤러 그래요. 됐죠? 통상적으로요. 한 개나 두 개가 설치돼요. 됐죠? 다음에 트랙 프레임 밑에요. 여기죠, 여기. 여기도 뭐가 있겠어요? 아, 롤러가 있어요. 롤러가 있는데 이 롤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밑에 있으니까 무슨 롤러예요? 하부 롤러 그래요. 그리고 다른 말로 뭐냐면 우리가 트랙 롤러 그래요. 트랙 롤러. 그리고 통상적으로 3개에서 7개 정도가 설치가 됩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뭐 그려야 돼요? 탱크 바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 트랙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 위에 뭐예요? 이런 탱크 바퀴가 여기에 걸쳐 있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탱크 바퀴가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맞아요? 요 탱크 바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이걸 앞으로 트랙이라고 그래요. 트랙이라고 하고요. 주행하는 구동 체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트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상부롤러 또 볼게요. 상부롤러. 자, 상부롤러 뭐냐면요. 이 상부 위에 뭐가 있어요? 트랙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부롤러의 역할은 뭐냐면 트랙을 지지합니다. 왜? 상부롤러 위에 트랙이 겹쳐져 있잖아요. 맞죠? 상부 트랙을 지지하고요. 다음에 하부롤러는요. 하부롤러 위에는 뭐 트랙 프레임서부터 뭐 상부롤러부터 뭐 트랙까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트랙 전체의 무게를 지지해요. 이게 역할이에요. 됐죠? 다음에 앞바퀴 이제 아이들러 설명을 드려요. 아이들러는 앞바퀴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이 아이들러와 뭐가 지금 겹쳐져 있어요. 이게 뭐라 했어요? 아까 이거 트랙이라 했죠? 트랙의 장력을 유지하고요. 얘가 앞바퀴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그래서 트랙의 방향을 유도하는 게 앞바퀴 아이들러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트랙의 장력을 측정한다고 그래요. 트랙의 장력. 장력이라는 게 뭐야? 당기는 힘이죠. 팽팽한 정도잖아요. 그건 통상적으로 어디서 측정을 하냐면요. 요게 1번 상부 롤러예요. 이게 1번 상부 롤러. 이 상부 롤러하고요. 어디예요? 아이들러 사이의 여기의 부분에 대한 장력을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트랙 장력은 이 부분을 측정하는 거예요. 1번 상부 롤러하고요. 어디에? 아이들러 사이의 트랙을 측정하는 거. 여기에 장력을 측정하는 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랙의 장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요. 일반적으로 트랙의 장력, 우리가 이제 팽팽하게 만들려고 할 때는요. 여기 이제 트랙 프레임에 보면요. 요렇게 뭐가 뚫려 있냐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여기다가요. 뭘 집어넣냐면요. 이제 그리스를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안에 그 실린더가 있어요. 텐션 실린더라고 하거든요. 그 텐션 실린더 안에 피스톤 로드라는 막대기가 있어요. 그 막대기가요. 요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쭉 밀어요. 밀어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트랙의 장력을 어떻게 해요? 말 그대로 맞춘단 말이에요. 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이 또 하나 있고요. 트랙 장력 조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여기에 뭐냐면 트랙 어저스트라는 어떤 조정 나사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요. 이 아이들러를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서 이 트랙의 장력을 조정을 합니다. 그 식을 뭐래요? 우리가 너트식이라고 그래요. 다시요. 그리스를 넣어가지고 텐션 실린더에 피스톤도 믿어가지고 아이들러를 장력 왔다 갔다 하면서 장력을 조정하는 식을 우리가 그리스식이라고 하고 요 위에 트랙 어저스트라는 나름대로 조정 나사를 돌리면서 아이들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트랙 장력 조정하는 걸 우리가 뭐라 해요? 너트식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아까 저게 말 그대로 저거 된다 그랬죠? 저 동력이 전달된다 그랬죠? 그거 한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 여기 한번 와보세요. 요 하부 구동체가 어떤 식으로? 엔진에서 동력이 만들어져서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펌프 갔다가 펌프에서 어디요? 컨트롤 밸브 갔다가 그리고 상부 회전차와 하부 구동체가 만나는 지점이 어디죠? 스위블 조인트를 지나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힘이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힘이 먼저 작업 장치도 움직이게 하고 그리고 탱크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쉽게 저 말 그대로 탱크 안에 굴삭기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말 그대로 트랙을 움직이려 하려니까는 지나서 어디요? 주행 모터까지 힘이 가서 그리고 주행 모터가 뭐로 감싸져 있다고 했어요? 스프로켓이 감싸져 있죠? 그리고 이 스프로켓 갈기 모양이 어디랑 붙어 있어요? 그렇죠? 트랙하고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힘이 돌아가는 힘으로 해서 이 트랙이 돌아가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가 하부 구동체에 대해서 설명을 다 드렸어요. 됐죠? 그래서 지금 제가 써드리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제 시험 문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쓴 건 다 시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이 그림과 함께 이거를 좀 다 여러분이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됐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뭐 문제풀이 같은 건 어디 가서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요약집 90선이나 최신 기출 문제 풀이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구조와 굴삭기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뭐 봐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 알아봤죠? 굴삭기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에 이제 요거 봐요. 굴삭기의 주행, 작업 및 점검. 한번 읽어볼게요. 굴삭기의 주행, 작업 현장 내의 주행, 작업 현장 내를 주행하거나 작업 현장 외를 주행합니다. 그 다음에 주행 성능 장치 확인 등 주행에 관한 거. 여러분이 보면서 다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작업이에요. 작업. 어떤 작업을 하냐? 뭐 터파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깎기를 한다거나 뭐 쌓게 한다거나 메우게 한다거나 이런 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요번에 이제 NCS 관련돼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들어온 이론들이란 말이에요. 이 파트가 그 파트라고 그랬죠? 아까 제가 맨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하거나. 됐죠? 그 다음에 점검, 운전 전의 점검. 어떤 거 점검합니까? 뭐 오일이라든가 뭐 엔진 오일 이런 것들 점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냉각수나 벨트, 그 다음에 타이어 트랙,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전기장치 등. 요거 이제 운전 전에 저희가 점검을 하는 거고, 다음에 작업 후에 점검하는 거, 오일이나 냉각수가 뭐 유출된다거나
아니면 필터, 오일을 뭐 교환해야 된다는가, 그렇죠? 그다음에 각 연결 부위에 어떤 식으로 그리스,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그리스를 뭐 주입한다거나 등에 대해서 학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 파트는 요번에 NCS가 도입이 되면서 들어온 파트였고, 원래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원래도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들어온 것들이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는 그냥 제가 이론 좀 써놨거든요. 저 책에다가 그거 같은 건 뭐 읽어 보실 것도 괜찮지만은 그거보다는 우리는 어때요? 이제 문제답 암기해가지고 말 그대로 답 체크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충분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기존에 제가 올려놨던 문제들만 여러분 체크해도 충분하다는 거. 그거 하나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거는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렇죠. 요거를 구조와 기능을 제가 쓴 거 위주로 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매칭시켜서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중요한 거죠. 자, 숨가쁘게 좀 달려왔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잠시 쉬겠습니다.